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빌 게이츠 이혼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홍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에 빌 게이츠 부부가 네. 세기의 이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재산이 엄청 많은데요. 그렇죠. 역시 세계 최고의 부호답게 네. 제가 알기로는 재산 순위 4위라고 하는데요. 네. 재산이 146조입니다. 46조. 예. 그래서 이 재산이 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평소에 굉장히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모범 부부였죠, 모범 부부. 인권 부분으로 소문이 났었는데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됐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대중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많죠. 예,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일단은, 우리 홍 이사님은 빌 게이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빌 게이츠와 뭐 그 부인, 멜린다. 모범 사업가. 모범 사업가. 예. 돈을 많이 했.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일 많이 했죠. 기부 사업 많이 하고, 재단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권 부부였잖아요. 굉장히 또 사이가 좋고. 사실 이 두 사람이 만난 게 이제 사내 커플로 만났거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초창기부터 해서 이제 빌 게이츠는 CEO였고 마케팅 담당 직원이었다고 해요. 멜린다 여사가.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했는데 빌 게이츠 성격답게 빌 게이츠가 굉장히 모범생 아닙니까? 모범생 이미지가 있잖아요. 칠판에 적어놨대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쫙 적어놔서 여기에 이제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이제 결국엔 장점이 더 많았나 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점이 많았는데 근데 장점도 또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혼까지 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두 사람이 왜 이혼을 하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는 네. 더는 함께 성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이혼 사실을 알렸는데 빌 게이츠가 먼저 뭐 이혼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어요. 이제 ending their marriage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뭐 after a great deal of thought and a lot of work on our relationship, we have made the decision to end our marriage.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딱 얼굴만 봐도 알거든요. 표정만 봐도 이제 딱 보면 알아. 척하면 이제 다 아는데 이 부부가 이제 물론 이제 인권 부부인데 굉장히 또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최근에 그 영상들을 이제 다시 보니까 이 뭔가 서로에 대한 그 애정이랄까? 이 남녀간에 어쨌든 부부도 남녀간에 그 애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좀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친구 같은 그런 사이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부부도 친구처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두 사람이 그냥 뭐 동료, 친구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좀 그 둘이 이제 파경이 된 게 결국에는 남녀간에 애정이 없어서 이혼한 게 아닌가. 아니 성장이 못한다. 아니 뭐 더 이상 어떻게 성장합니까? 솔직히 빌 게이츠 부부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업가 아닙니까? 또 세계에서 최고로 사업가한 부부, 모범적인 부부. 더 이상 성장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두 사람이 사실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냥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면 돼요. 자선 사업도 하고 뭐 또 이제 여행도 다니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두 사람이 이제 인생을 즐기면서 이제 100년 해라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는 사랑이 깨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로서, 부부로서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한다. 뭐 구체적인 내용이야 뭐 부부만 알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추측이 되긴 하는데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 차마 제가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밝힐 수는 없고 예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 간의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 애정이 식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재산 문제죠. 재산 분할. 재산 분할. 자, 미국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주마다 좀 법이 달라서 약간씩 그런 재산 분할의 뭐 기여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는 거의 이제 50%라고 보면 돼요. 결혼 중에 이제 생긴 재산은 이제 거의 50%다. 근데 이 부부가 지금 굉장히 결혼 생활이 길잖아요. 결혼 생활이 길고 거의 초창기부터 회사 초창기부터 이제 같이 이제 회사도 같이 이제 성장을 하고 또 이제 자녀가 이제 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도 잘 키우고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자녀들도 훌륭히 키웠다. 그 다음에 재단도 이제 같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 재단 이름도 빌 앤 멜린다 재단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빌 게이츠, 이거 가지고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재단 이름을 빌 게이츠 이름만 넣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아니, 왜 내 이름은 빼느냐. 부인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권리의식이 강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멜린다 여사 이름도 넣고, 사실 근데 이 자선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자선사업 하는 것도 이 멜린다 부인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해요. 사실 빌 게이츠는 사업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 뭐 재산 기부, 뭐 자선 활동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부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자선 사업, 재단 설립 이런 거에 이제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훌륭한 일이죠. 세계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부인의 덕을 이제 보고 이제 재단 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산도 거의 형성에 이제 절반 정도의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릴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합의를 했거든요. 이혼 합의서를 했는데, 합의서의 내용에도 아마 빌 게이츠 성격상 뭐 아내랑 그렇게 뭐 크게 재산에 대해서 크게 다툰 것 같지는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합의서가 되지 않으면 이제 재산 분할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이 이제 거의 40에서 50%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천문학적 규모다. 그럼 50% 쉽게 나올까요? 그렇게 반반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액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재산 규모가 뭐 1억이다, 10억이다, 뭐 그 정도면은 이제 40에서 50%가 이제 쉽게 나오는데, 이게 뭐 50억이다, 재산 분할의 규모가, 아니면 상대방 재산이 뭐 회사 주식으로 갖고 있다, 뭐 100억이다, 아니면 1000억이다, 1조다, 그러면요, 50% 쉽게 안 내줘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 전체적인 규모를 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 5천억 받았다, 그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재산 분할 1000억 원 받았다. 아마 그런 소식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봤다는 게 몇백억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최고치로 아마 알고 있을 텐데, 실제로 법원에서는 뭐 재산 분할 몇천억, 몇 조 그렇게 뭐 50%로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이제 정서가 있냐면, 한국에서는 특히 회사 주식이 이제 대부분의 재산일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이제 가정주부인 아내에 대해서 기여도가 좀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회사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회사 일을 했으면 회사 주식도 엄연하게 개인 주식인데, 아직까지는 그 실무의 그 태도가 그렇게 아내가 가정주부가 과연 몇천억씩 가져가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다. 그런 그 생각이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얄짤 없어요. 아니, 회사 주식이건 뭐 아내가 뭐 가정주부건 회사 일을 했건, 그거 뭐 어쨌든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이제 50%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몇 천억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몇 조가 될 수가 있고, 얼마 전에 그 이혼한 그 아마존 회장 있잖아요. 제프 베이조스의 부인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존 주식의 이제 4%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몇십조 단위의 이제 재산 분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미국과의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멜린다 여사도 총 재산액이 한 146조라고 했죠. 146조면 거의 수십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자녀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제 큰 딸이 이제 또 이제 트위터에 올렸는데,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거쳤다. 아마 딸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이 부부 생활이 평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그냥 이혼합시다 뭐 그게 아니라, 굉장히 빌 게이츠 부부가 뭔가 큰 좀 힘든 과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혼도 빌 게이츠가 아니라 멜린다 여사가 먼저 제안을 했대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홍 이사님. 홍 이사님들이 여러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아내분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그리고 딸이 굉장히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 이걸 밝혔다. 그럼 우리가 뭐를 추측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남편이나 남자 쪽에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아내가 굉장히 또 가족들이 남편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다. 뭐 그 정도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힘들었다는 걸 주로 이제 많이 표현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던 걸 우리가 추측할, 특히 이제 딸이, 자녀가 이제 정말로 힘들었다고 하는 거는 딸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딸이 뭐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목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워낙 또 얼마나 또 뭐 저택도 크고 그런 큰 집에서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면 이 부부가 다툼도 상당히 많았겠구나. 그것도 이제 자녀들도 목격할 정도로 큰 힘든 과정이 있지 않았나. 제가 차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예상은 됩니다만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빌 게이츠 이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빌 게이츠가 아내인 멀린다와 결혼한 후에도 전 여자친구인 앤을 만났다고는 보도가 있습니다. 기사에는 빌 게이츠가 결혼 생활 중에도 이 여자친구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봄 함께 휴가를 보냈으며 심지어 아내인 멀린다와 결혼 전 이 앤에게 미리 허락을 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기사부터 살펴볼게요. 자, 뭐 사진도 나왔는데, 일단 빌 게이츠랑 부인이죠. 뭐, 잘 알죠. 예, 멀린다고. 참 다정해 보여요. 그죠? 다정해 보이고,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기사 나온 거니까 뭐 저희가 이제 인용을 할게요. 이제 이게 여자친구거든요. 여자친구. 저 어때 빌 게이츠랑 잘 어울리나요? 이게 게이츠랑 여자친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빌 게이츠나 여자친구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신문 기사에서 인용한 겁니다. 신문 기사에서 이제 인용한 거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빌 게이츠랑 그 멀린다 여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전 여자친구랑 이제 뭐 휴가까지 갔다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데 이제 사실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은 약간 정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연락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연락을 해서 뭐 특별히 만나서 뭐 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자유롭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둘이서 휴가를 갔다, 뭐 별장을 또 얼마나 또 의리의리하고 호화롭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으니까 별장까지 전 여자친구 데려간다.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은. 근데 빌 게이츠 성격상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자친구랑 그야말로 그냥 친구죠. 뭐 소울메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육체적인 관계는 없고 그냥 놀러만 간 거예요. 같이 그냥 뭐 여자친구와 대화만 하고.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한번 두 분께 물어볼게요. 전혀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소울메이트라고 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소울메이트가 있고 그냥 대화 친구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울메이트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여행까지 가는 건 좀 그렇죠. 그냥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는 나중에 증거가 잡힐 수도 있고요. 그럼 뭐 파탄 사유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뭐 그냥 뭐 여자 사람 친구? 네, 이 정도면은 그거는 뭐 와이프도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한 연락 정도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사님 여자 사람 친구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요. 뭐 뭐 세상에 절반은 남자고 여자인데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남자하고만 얘기해라. 뭐 남자하고만 뭐 밥 먹는다. 그거는 사실 힘들잖아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뭐 이제 여자 동료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거래처 직원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또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동창도 있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동창회 나갔는데 옛날에 친하던 뭐 여자랑 남자랑 얘기를 했다. 그거 다 이혼 사유로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단순히 여자 사람 친구 뭐 그 사람하고 대화했다, 밥 먹었다, 뭐 차 마셨다, 그거 가지고 다 외도로 몰아붙일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선을 넘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선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체적인 접촉, 여자 사람 친구랑 이래서 키스를 했다, 뭐 포옹을 했다, 그거는 좀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단순히 뭐 손만 잡았다, 그건 좀 애매한데, 뭐 선을 넘는 경우에 뭐 다정하게 뭐 이렇게 스킨십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성관계까지 안 해도 어떤 그 신체 접촉까지 이제 좀 그걸 진한 신체 접촉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또 신체적인 접촉을 안 했다 하더라도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로만 그런 거를 막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뭐 보고 싶어, 뭐 밥 먹어서 그런 정도? 그런 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선을 넘는 경우가 있고 안 넘는 경우가 있어,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는 게. 근데 법원에서 선을 넘는 건 애정 표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너 없으면 못 살아, 뭐 그런 정도의 진한 애정 표현, 설령 그 사람들이 뭐 만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톡이라든지 문자로만 봐도 상대방 배우자가 오해할 만한 그런 문자를 주고받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성이라든지 이런 연애에 대해서 좀 약간 자유롭기 때문에, 좀 개방적이기 때문에 뭐 바로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딱 외도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사실 미국에서는 외도냐 아니냐가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아시겠지만 미국은 파탄주의거든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외도를 했건 안 했건 부부가 이혼하기를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이혼을 결심해서 뭐 소송까지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혼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또 충격적인 얘기가 나죠. 빌 게이츠가 또 뭐 어떤 친구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건 또 뭔가요?
게이츠의 전직 직원은요. 네. 와이프인 멀린다가 2014년부터 네. 남편과 제프리 앱스타인 관계에 대해서 걱정이 왔다고 제프리 앱스타인 한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요. 네. 숱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입니다. 평소 여성 인권 문제에 앞장선 와이프 멀린다는 2013년 남편과 함께 앱스타인을 만난 뒤 남편에게 앱스타인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는데요. 재단의 전직 직원은 빌 게이츠가 아내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저희가 상담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 빌 게이츠 하면 일단 빌 게이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일단 그러니까 모범생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범생 이미지. 그래서 뭐 머리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소위 말하는 날라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날라리도 아니고 사고도 안 치는 그런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이 가끔 이렇게 일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상담해보면 남편이 뭐 공무원이다. 아니면 뭐 대기업 임원이다. 정말로 이제 얼마나 그러면 공부 잘했을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고 진짜 모범생이고 일만 열심히 하고 그냥 결혼생활 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뒤늦게 일탈하는 경우에 더 무서운 경우가 있어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속어죠.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모범적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공부만 하고 사람이 어떻게 일만 하고 살겠어요. 가끔 이제 일탈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렇게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랄이라고 하거든. 지랄. 그러니까 막 일탈하고 그거 하는 거를 누군가는 언젠가는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이면은 인생이 100이면은 그 중에 10에서 20 정도는 하는데 그거를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일탈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춘기 때 막 일탈하고 막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뒤늦게 철들으면은 별로 일탈을 안 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모범적이고 전혀 일탈을 안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뒤늦게 막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뭐 50대 60대에 일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유혹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이제 늦게 이제 거기 빠지면 문제가 크다는 거죠. 또 결혼까지 하고 또 빌 게이츠 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일탈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린다 여사가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어울려 다닌다. 나서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탈에 맞아가지고 큰일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빌 게이츠도 좀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 막 공부만 하고 모범적이다가 이제 막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험하지 못한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울리다 보니까 멀린다 여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거기 다툼이 커졌겠죠. 다툼이 커지니까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그 빌 게이츠의 이혼은 여러 가지 이제 썰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빌 게이츠 부부 이혼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홍 이사님이 이 기사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이혼 소식에 돌아온 싱글들은 둘씩이죠. 돈이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에 재현 전문 결혼정보회사 문의일과 결혼정보업체 비엔나레와 공동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돌싱 518명을 대상으로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말 세계 최고의 부호, 재산이 4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상이 안 돼. 천문학적 규모. 자, 이런 부부들은 과연,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상담 보면은 재력을 따지면 진짜, 하늘과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로 진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정말로 이제, 너무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정말 하나도 재산이 없어가지고 힘드신 분도 있고, 반면에 거의 재벌급, 준재벌급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혼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외도를 하거나, 심지어는 폭행을 하거나, 성격이 안 맞거나, 아니면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그래서 물론 돈은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해서, 우리 이제 그 결혼 생활에서 필수적인 건 맞아요. 왜냐면 너무 돈이 없으면 또 이게 갈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가난이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뒷문으로 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돈이 너무 없고 너무 힘들면 또 부부간의 갈등이 커지고 많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힘들어요. 근데 반면에 또 돈이 너무 많으면 돈 걱정을 없겠죠. 하지만 다른 문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돈 때문에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이혼할 때도 정말 돈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돈이 정말로 행복에 어떻게 보면 뭐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빌 게이츠 부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고, 정말로 부부가 행복하려면 두 사람이 가치관도 맞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사실 이 멜린다 여사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혼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모르죠. 다시 뭐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또 제2의 인생을 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빌 게이츠 이혼 얘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